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30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 바로 옆에 식용 개 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회 조직위와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이 출소한 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총장이 갑자기 해임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묵게 될 선수촌이 완공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바로 옆에 있는 식용 개 사육장 때문에 조직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양철 지붕으로 된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개 2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철골로 만들어진 불결한 철장 안에도 개들이 서로 뒤엉켜 돌아다닙니다. 개 사육장이 있는 곳은 공원 부지여서 동물을 사육할 수 없고 가공물 형태의 사육시설도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육장 바로 옆에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있다는 겁니다. 수영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수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농장엔 개와 염소 등 15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식용개를 집단 사육하는 장면이 해외 언론이나 SNS를 통해 유포돼 대회와 도시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광산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불법 행위 원상 회복을 명령했지만 농장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용견 농장주입니다. 사육장이 사유지다 보니 농장주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뜨거운 감정. 광산구 공원 녹지과 김용주 팀장입니다.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지사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들라둘 수는 없고. 광산구는 궁여지책으로 사육장을 옮기도록 다른 부지를 농장주에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마저도 농장주가 들어줘야 가능한 일이어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조직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정보를 얻고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커피숍 같은 분위기에서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일자리 카페가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면접자가 자기소개에 나섭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 속도, 그리고 목소리와 표정까지 수치로 분석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채점한 점수로 취업 준비생들의 부족한 면접 경험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거울을 취업 보면서 준비생 하는 장은채 것보다 씨입니다. 이렇게 제가 녹음하고 녹화되고 분석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취업 면접에 대비해 증명사진까지 찍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고, 공무원 면접이 많은 요즘에는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한 정장 대여 서비스가 가장 인기입니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취업준비생 조동희 씨입니다. 면접이나 그럴 때만 있는 건데 사기가 좀 그런데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문을 연 취업 카페를 찾는 취업 준비생은 하루 평균 40여 명.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되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나성화 원장입니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장소로 키우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구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카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고용진흥원은 앞으로 2곳 이상의 취업 카페를 대학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순천 청암대 총장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이 총장을 사실상 해임한 사람은 이 대학의 이사장이자 전직 총장의 아들인데요.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명훈 전 총장의 14억 원대 등록금 배임 혐의와 성추행 논란에 시달렸던 순천 청암대학교. 배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강명훈 전 총장은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복역하는 동안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직 서영원 총장과 크고 작은 불화를 빚었던 강명훈 총장은 출감한 다음 날 서 총장을 불러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서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이사회의 동의 없이 서영원 총장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 3명과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사임서술이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이사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청암대 교수협의회 이소행 의장입니다. 즉시 취소하여 주실 것을 대학 구성원 다수를 대표하여 청암학원 이사회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강모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 7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현직 서영원 총장 역시 강압적인 의원 면직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은 절차 없이 진행된 해임 사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자체가 청암대학교 모 피해는 교수입니다.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순천시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입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현 총장의 강제 사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재도약을 꿈꾸던 청암대학교의 미래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6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허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5명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종교 봉사활동에 참여해왔고 민간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하는 등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디자인 비엔날레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휴머니티를 주제로 주제관과 국제관, 체험관 등 총 5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제 학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지역 혁신이 융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합한 뒤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중학교 한 곳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진로 교육의 거점을 만들고 서구청과 협력해서 공공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통합 여부와 대상은 학부모 찬반 투표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구름이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27도, 나주가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의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됐지만 법의 취지와는 또 다르게 책임을 져야 하는 업종보다 예외가 훨씬 많아서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노동계는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일터 속의 사고의 심각성,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이 허점,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하는 2030 박승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들은 소속사를 탈퇴하거나 또 계약을 해지당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려온 인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연예계가 소속 연예인들의 인성과 과거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모와 실력에만 의존했던 연예계도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와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요. 예비 후보 지역이었던 무안, 영암, 해남 그리고 신안 주민들은 일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방부의 첫 주민 설명회도 무산됐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가 결정을 하더라도 지자체가 또 수용하지 않으면 진척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난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서구와 광산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는 6월 정책 토론을 개최하겠다는 이야기도 꺼내놨지만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려야 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해하고 또 그 난관을 풀어가는 방법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광산구 소음 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인 국강현 광산구 의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숲세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댕산 한양수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밖으로 나오실 때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을 지역별로 알아보면 서울은 25도, 광주 27도, 대구 3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자외선과 오존도 비상인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셔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광주 전남 지역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다가 오후부터는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답답한 흐름 보이는 구간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사 구간까지 더해지면서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치로 오치 사거리에서 오치 굴다리 방향 중간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고요. 서방로 말바우 사거리에서 북구청 사거리 방향으로 말바우 사거리를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필문대로 남광주 고가도로 지나 조선대 입구 사거리 구간 남광주 고가도로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문대로 말바우 사거리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방향 가장자리 차로에 관광버스 여러 대가 주정차돼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어플 사랑방잡 협찬 교통과 날씨 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7분 16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좀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법에 규정돼 있는 기준들이 모호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터 속 사고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에 대해서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하는 2030 박승하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일하는 2030의 박승하입니다. 네, 지난 28일이 구의역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그 우리 한 청년의 또 3주기 아니었겠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또 김용균 씨가 또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런 그 노동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안타깝게 이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 말씀대로 구의역 참사 3주기가 지난 28일이었는데 사실 변화를 많이 기대했던 3년이었어요. 네. 말씀대로.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사망은 계속 이어졌는데 다들 잘 아시는 김용균 청년 노동자 죽음으로 1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도 있었지만 네. 제가 세보니까 그 이후로만 따져도 5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슈화되고 그리고 사회 문제로도 활발히 논의되는데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그 실체 자체가 그 우리가 구조적 원인에는 아직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해마다 일터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 몇 분이나 되시죠? 예, 그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만 그 971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예, 전년도보다 7명이 늘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산재 사고를 줄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수치를 보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산재 사망 사고가 그 지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지금 정부의 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가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반영이 되려면은 법률이 좀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법률을 제대로 지키는지 이 노동부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감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일터가 위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예,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뭐 현상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좀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의 외주화, 요거 자체가 이제 큰 원인입니다. 6년새 전체 산재 사망자 중에서 하청 노동자 비율이 85%예요. 네. 그리고 부상자는 하청 노동자가 무려 98%입니다. 네. 그야말로 비정규직 그 자체가 한국 노동자들을 사실상 학살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마 아무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들을 비정규직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게 노동 현장, 노동의 그 현장의 모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하나 더 그 문제가 되는 게 이 비정규직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거의 비정규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깝고요. 예. 예. 그 외주화의 제일 큰 문제가 네. 사실은 이제 책임성인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말씀대로 계속 위험에 내몰리고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그 처지에 있는데 아무도 예방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는 수원에서 네. 그 김태규라는 26살 청년 노동자가 지난달에 일하던 현장에서 20m 높이에서 추락사했어요. 근데 이 김태규 청년은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그 안전장비 일체를 지급을 못 받았고 그리고 교육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했더니 원천시공사에서 하는 말이 황당하게도 용역 노동자는 며칠이나 나올지 본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작 작업은 제일 위험한 곳에 시켰으면서 네. 현실이 이 지경이니 산재 사망으로 원청 법인이 처벌받고 대표가 구속된 전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위험에 외주하는 책임의 외주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 이 노동계 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서서 이 정치권의 압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당시 국회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예.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또 이 담고 있는 내용의 한계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뭐 사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큰 틀에서는 그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 자체는 강화됩니다. 2016년에 그 구의역 김군 죽음 이후 3년 만에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인데, 근데 문제는 요 자체가 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통칭 김용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김용균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2016년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김태규 같은 건설 노동자도 여전히 그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직종인 조선소도 제외가 되고 있고. 네. 그동안 그 많은 산재 사고가 재조명되면서 이 모든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 이거는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막상 도급 승인 대상에서는 여전히 제외가 됐죠. 제가 보니까 포괄식이 아니라 이런 걸 나열식이라고 하는데 ABC 빼고 다 대상이다 이게 아니라 ABC만 적용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법이 되어 있죠 지금. 김용균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김용균 씨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막상 김용균 씨처럼 이렇게 그 외주 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법이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도 되기 전부터 지금 문제점들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면 개선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선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건 지금 많이 좀 무르익고 있나요? 지금 그 크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도급 범위 빼고도 지금 그 승인받는 범위를 사실 4개 화학 물질의 이제 설비 개조 분해 등 작업을 한정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계속 있었던 반도체 공장의 이제 세정 작업이나 뭐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강조됐는데 다 적용이 제외가 됐어요. 막상 법에서는 빠져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제도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도급 승인 대상을 명백히 축소하겠다. 이거는 그 요구가 커서 어쩔 수 없이 법은 만들지만 실제로 노동자들 입장에서 잘 써먹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정부 혹은 재계의 의중이 포함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김용균법에서 그 도급 승인 대상 앞에 말씀을 드린 이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지금 4개만 정해놨는데 네. 이 부분도 27개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전면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지금 뭐 수십 개의 직종이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최근에 많이 알려졌다시피 그중에 9개 직종만 적용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맨날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들 화물 운송 뭐 영화 방송 다 하시는 네. 이런 거 다 빼고 해놓으면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 제일 크게는 작업중지 졸속 해제 규정을 폐지하고 네. 여기서 노동자 대표 참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산업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유조화를 방지하겠다 이런 약속을 직접 하셨는데 이행할 의지가 있다 그러면 네. 이런 반쪽짜리 개정안 자체가 약속 파기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말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이 노동 환경을 개선시킬 의지를 좀 이 행정행위에서 직접 담아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장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하는 2030 박승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김용균법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와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고자 만들었던 법이 실질적으로 그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개정이 또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과거에 대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치 미투 운동처럼 확산되고 있을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밴드 이 잔나비의 한 멤버는 결국 또 밴드에서 탈퇴를 했고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대형 기획사 연습생도 계약 해지를 당한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연예계도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연예계에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 이야기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또 뭐 잔나비, 효린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렇게 학교 폭력들이 지금 연예계에서 나오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제 잔나비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밴드 중에서 주목받는 밴드가 있었는데 네. 이 밴드 멤버 중에 이제 유영현 씨라는 분에 대한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는 내용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그 사실검증들이 이제 많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소속사에서도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좀 해지가 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좀 잔나비 같은 경우 지금 5월이면 축제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축제에 많이 불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축제 이런 데서도 이거 계속 해야 되느냐. 물론 뭐 보이콧까지 직접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학생들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유영현에 대한 잔나비에 대한 얘기가 나온 다음에 효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왔거든요. 네. 이게 마치 한번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 우리가 예전 미투 운동을 했던 것처럼 네. 또 비슷한 사태들이 계속 연달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효린도 마찬가지로 뭐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내용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인데 효린 스스로는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대응을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 게시판에 올린 당사자가 그 게시글을 좀 삭제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효린 측에서는 그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이러면서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들끼리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대중들의 반응은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해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게 합의로서 할 문제가 아니고 그건 잘못했던 주체가 결국은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죄해야 될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시효로 따져도 이미 다 지난 얘기라 이게 실제로
어떤 뭐 죄에 대한 처벌이 간다거나 이런 거 어렵거든요.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떤 가수들의 경우에는 그 대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혹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렇게 본인은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버젓이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이런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중들 실망하고 있는 대중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사과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해명, 이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라고는 하지만 학교 폭력의 네. 가해자들이 버젓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네. 굉장히 또 이 연예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 그다음에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대중적인 인기 스타로 활동하는 그 부분들, 그게 우리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용인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주는 부분 아닐까 싶어요,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이 대중문화에서 특히 좀 불거져 나오는 얘기가 지금 인성 관련된 얘기들이 꾸준히 계속 나오는 건 이게 사실은 대중문화 안에서만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많은 실망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느낄 때 뭐 예전에는 어떻게 좀 잘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덮여지고 그냥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가고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중문화 안에서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더 집중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확실한 검증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학교폭력 관련된 것들이 요즘 학폭 미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피해자들이 얘기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 해서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실제 학교폭력이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시시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은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다 드러내서 실제 그 가해자들을 뭐 처벌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연예계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결돼서 약간 나오는 거라고 좀 보이고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이런 사안들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굉장히 크게 용기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뭔가 이런 잘못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들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좀 올바로 가는 방향성일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예인들은 그런 어떤 능력이랄지 그런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어떤 도덕적 기준까지도 네.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게 네. 능력이 우선이냐 아니면 인성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요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인성이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각자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색깔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개성으로 묻어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제 진정성 있게 드러났을 때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호응이 따라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성 자체가 굉장히 지금처럼 뭔가 돈의 능력 바깥에 있는 무엇으로 생각하는 이런 상황들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방금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능력 중심이 아니고 인성이 갖춰주고 그래서 두 가지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사람들이 또 스타도 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번에 학교폭력 사태 연예계에 퍼진 이게 좀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밖으로 나온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미투 운동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커밍아웃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나온 부분이 아니라 예전에도 꽤 오랫동안 많이 나왔던 사태들이거든요. 네네. 실제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는 과거에 그런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 과거에 학교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나온 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은 굉장히 일회적인 사건으로 그냥 대체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이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숨기지 않고 이제는 좀 얘기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일어난 이런 사안들이 좀 불미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연예계가 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인성 검증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가요계에서 사실 연예인 연습생들 이렇게 뽑을 때 인성 자체를 어떻게 찾아낼까,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연예계에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스스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기획사나 이런 데서도 좀 나오는 얘기가 계약서 조항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짜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라도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계약서 안에 박아놓으면 그걸 시작하려고 하는 스스로들 다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생기면 전체적으로 좀 연예계 내부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제고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경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유람선에 한국인 단체 관광객 33명이 있었던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객 중에서 7명이 숨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7명은 구조됐고 19명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이 속보들이 더 들어오면은요,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군과 영암군 그리고 해남군과 신안군이 국방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전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불가는 물론이고요. 책자도 수령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광주 군공항 이전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군공항 이전 어떤 식으로 전개돼야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산구 소음 피해 주민 대책위원장인 국강현 광산구 의회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이 군공항 이전의 문제 끊임없이 지금 이걸 문제 제기도 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신데 현재 또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이 전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처음부터 예상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공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의 그 한계는 기부대 양해 방식에 있거든요. 네. 전남과 광주가 모든 부분들을 알아서 해라. 공공항을 개발해서 비용을 만들고 또 광주가
전남의 주민들을 설득해서 네. 이전을 받게끔 하는 이런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라라는 게 특별법이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면 전남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의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한계가 있을 텐데 네. 그걸로서는 부족했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중앙정부가 국방에 관한 이 막대한 문제를 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했던 적이 있겠습니까? 네네. 애매하게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들은 지방정부에 떠넘겨서 서로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 네. 이런 문제들은 중앙정부가 이 책임을 지고 추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사업일 텐데, 네. 참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지금까지 와서 이런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첫 단추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태가 나온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필연적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들은 전남에서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광주공항 개발해서 이전하고 뭐 새로운 건물 짓고 다 하더라도 네. 잔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그 부분들을 전남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네네. 그리고 이 막대한 소음을 유발시키는 전투 비행장을 환영할 만한 곳이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네. 이런 문제들을 본다한다면 불을 보듯 뻔했던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합니다. 네. 국방부가 좀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나서야 되는데 결국은 이 책임이 지금 국방부에 없기 때문에 국방부도 좀 소극적으로 지금 이전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솔직히 말해서 공군은 전투 비행장이 광주에 있건 전남에 있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뭐 훈련을 하는데 그 지장이 있다거나 그렇지도 않고 민원이 좀 주민들로부터 많이 야기된다는 것들은 인구 밀접 지역이고 도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네네. 하지만 훈련을 수행하는 거나 모든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방부가 스스로 나서서 꼭 공개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은 더 보이는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관련된 당사자들의 그런 미온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네. 책임을 지고 있는 어떤 관련 부처에서 힘을 들이고 또 어떤 재원을 마련하고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했을 때 탄력이 붙는 것이지. 네네. 당사자들한테 맡겨놨을 경우에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텐데 얼마나 이 힘을 내서 추진하려고 하겠느냐라는 이게 뭐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난관에 부딪히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지역에 이 두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뒀는데 한 지자체는 이전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받는 데서 받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중앙정부, 다시 말하면 국방부여야 되는데 국방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지금 뒷짐 놓고 있고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권이 좀 나선다, 뭐 공청회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해법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의원님?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이 들어서서 지난해 8월에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한으로 이전하겠다. 뭐 주민들의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무엇인가 광주에서 보여주면 전남에서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겠지라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런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원점으로 돌려서 새롭게 고민해봐야 될 때가 됐다. 특히 전남과 광주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네. 군공항 광주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을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평화적인 모두가 정착이 되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일정 정도 이제 축소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네. 군 공항들을 통합하고 폐합하는 이런 과정들도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실제로 이전을 해야 될 때에 대한 부분은
받아야 될 지역 주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찬반 투표를 거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찬성을 얻어내기 위한 행정적인 지원, 중앙정부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공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별법에 담아야 될 지원 대책이라든가 개발 계획들을 중앙정부가 추진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꼭 집어넣어서 지금부터 이전할 지역에게 그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특별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정치인들의 결정들, 그다음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산구 소음피해 주민대책위원장인 국강현 광산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북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 남도에도 골프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한평군에 새로운 골프장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지난 2004년에 HK 레저하고 해가지고 한평군 대동면 금공리 산 66-2번 일대에 약 1663 1000평방미터 게 상당히 큰 부지 27월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600억 원대의 한평 아델리아 CC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군에서 이제 사전 환경성 검토 처안에 대해서 이제 마을별로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또 환경 영향 평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주민 공청회를 2차례 등을 걸쳐가지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행을 하고요. 그해에 군에서 이제 계획시설 골프장 실시 계획인가를 완료를 했었습니다. 네. 2004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19년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과정상 문제들이 좀 있었나요? 그러니까 최초 사업 시행자가 이제 또 그 이어지면서 이제 금융위기 전체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좀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이제 좀 자금난을 겪으면서 사실상 이 사업이 백지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해당 실시 설계 계획 인가는 사업 시행 기간 완료로 이제 효력을 상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지난 2016년에 주식회사 CP코리아가 사업 확정 후에 1년 내에 이렇게 100억 원 투자를 약속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용 골프 실습장 그리고 유치에 나서기도 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6번의 심사 끝에 의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 또 무산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이게 엮여져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사항들이 있었고 그런데도 이제 이번에 또 골프장이 조성된 쪽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그 군청 앞에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주의가 이제 절대 농지를 포함해서 설계 변경이 임의로 실시가 됐고 또 이제 이 사업 소유주가 이제 계속 바뀌는 그런 과정들에서 또다시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무시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와서 시위를 좀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평군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이쪽 주민들과 나비골 월성 용농 조합원들이 군청 앞에서 실시 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인 골프장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조금 다시 한번 봐달라. 지금 그런 골프장 조성 사업 반드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주춤하다가 다시 골프장 지금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인데요. 정작 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한평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이제 이게 관련된 이제 사업 전반에 대한 입장 정리를 최근에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시 계획 인가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 기간이 만료된 거에 따라서 이걸 인허가를 재추진한 사항이라서 설계 변경은 물론 주민 공청회에 대한 군의 법적 의무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안 맞다고 이제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민들이 틀렸다 이렇게 본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이건 좀 맞지 않다. 이제 그 군에서는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어떤 입장을 얘기를 했었냐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곧 개최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사업 대상자 인근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현재 사업 시행자 측이 이쪽 주변에 뭐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는 농업용 뭐 관정을 개발해주고 그리고 또 골프공이 이렇게 낙하해서 옆에 주변에 이제 수목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뭐 산사태나 이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뭐 공사 소음 이런 영향 예측이나 저감 대책을 좀 마련하고 이제 여러 가지의 내용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렴을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군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지역에 27월 규모의 골프장 새로 들어서면 세수 확대는 물론이고 또 외지 관광객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맞춰가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뭐 원론적인 입장이네요. 그 뭐 상생,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 뭐 경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원론적인 입장을 들면서 골프장 허가는 해주겠다. 지금 이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가능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주목이 되네요. 영광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군이 장기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터미널 공영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각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영 주차장들을 많이 만들어 유도를 하는데 영광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영 주차장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9월까지 해서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를 마치고 하반기에 위탁 운영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는 가장 번잡한 영광 터미널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로 하겠다는 방침을 받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영 주차장이 설치 이후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차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차 공간이 계속 부족해지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장기 주차를 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영광군은 이게 가장 복잡한 버스 터미널 인근에 국비 21억을 포함해서 총 43억을 들여서 지상 3층 그리고 주차 대수 한 200대가 넘는 규모의 공영 주차장 타워를 지난해 3월 1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처 처음엔 유료화를 좀 계획을 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무료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거 보니까 하루 종일 장기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장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료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 이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장 내부 공사를 위해서 이용 차량이 지난 평소보다 적었던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파악을 이제 오랫동안 장기 주차 파악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 이상 주차한 차량이 한 500대 정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일주일 정도 주차한 차량이 한 130대 정도, 그리고 뭐 일주일 이상이 주차한 차가 뭐 이렇게 29대 정도, 총 700대 정도가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료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춰 나가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추진해도 주변 상가나 이제 건물마다 갖춰야 할 부설 주차장이 이제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 유료화가 추진되면 또 여기에 따른 또 주민 불편이 또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상가를 이용할 경우에 1시간으로 무료 그리고 상가주자에게는 유료 전기권을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사고 구간이 있는데요. 무진대로 어등대교에서 상무주공 사거리 방향으로 어등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합차 관련한 오중 사고 발생했습니다. 교통량 많은 구간에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공사 구간도 있는데요. 호남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105km 지점 주행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숲세권을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상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제7회 꿈을 실은 독서 열차. 독서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방송인, 영화인, 베스트셀러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폭을 넓히고 파주 출판 도시를 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2박 3일의 알찬 체험. 참가 신청서는 광주 MB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 시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광주 MBC 꿈을 실은 독서 열차는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합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무등산 차밭에 싱그러운 봄이 피어납니다. 내 그림은 무등산 물로 그리고 내 차는 무등산 물로 달인다. 하늘과 땅, 사람을 귀히 여겼던 의제 허백년의 삼해 정신이 깃든 무등산. 무등의 품에서 살아온 빛고울은 시련 앞에서도 하나 된 세상을 이루었습니다. 5월, 푸르른 무등의 찻잎은 광주를 닮았습니다. 광주는 무등을 닮았습니다. 알수록 귀한 산 무등산. 무등산은 광주의 정신입니다. 광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현대해상,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